장학과세법 6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 한번 보죠. 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어서 양자는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44쪽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강의 한 44쪽.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부가치세법 살펴볼 때 간단히 살펴봤었죠. 매출세액 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죠. 공급가액의 10%. 그런데 이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부가가치세율이 다시 곱해져요.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만큼 금액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주는 거고요. 일반 소매업 같은 경우가 한 10%거든요. 한 5%에 해당된다 그러면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이에요. 부가가치율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한 매입금액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하면 이제 공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급 대가라는 거죠.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럼 여기 한번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율이 10%. 요거는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율 10%인 이제 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 매입 금액이 2,000원, 매출 금액이 3,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냐 하면, 자,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니까, 매출세액은 이제 매출금 3,000원 곱하기 10%죠. 그죠? 10%니까 300원. 매입세액은 매입금액 2,000원 곱하기 10%니까 200원. 그래서 납부세액은 300원 빼기 200원, 그러니까 100원을 납부하게 되죠. 부가가치세로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가가치율이 곱해진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아까 3,300원. 아까 3,000원은 뭐라 그랬어요? 3,000원은 지금 여기 3,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 금액을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300원 곱하기 부가가치율 10% 곱하기 부가가치세율 10% 하니까 33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공제세액 같은 경우에도 2,2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2,000원은 뭐라 그랬어요? 2,000원은 공급 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2,200원 10% 더한 2,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2,200원 곱하기 부가가치율 10% 곱하기 부가가치율 10% 곱하기 이제 세율 10% 하니까 22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33원 빼기 22원, 11원이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렇게 금액 차이가 꽤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보면 부가가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이건 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은 10%예요. 그 다음에 제조, 농업, 어업, 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예요. 자,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재산, 그러니까 여러 업종을 겸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산을 매출한 경우, 공통사용재산을 매출한 경우에는 이때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각 업종의 가중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제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부가가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공통 사용자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정하되 실지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인 5%를 적용해요.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이제 예가 나와 있죠. 예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죠? 환급받죠. 그죠? 매출세액,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으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는 못해요.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더 많다고 해서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와 이게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내가 수취를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수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하고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 이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아요. 이 영수증 가지고는.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한번 보시죠.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부가세를 납부 의무할 의무가 없다. 원래가 이제 간이과세 자체가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좀 우대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아예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를 해준다. 근데 이게 이제 납부 의무만 면제되는 거지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재고 납부세액 납부 의무는 있다. 이 재고 납부세액이란 게 뭐냐?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죠. 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봤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제세액 계산할 때 뭘 하죠? 부가가치율을 곱하잖아요.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 사실상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는 거죠. 물론 그 납부세액 산정 기준 자체가 부가가치세율이 적게 돼서 부가가치세율만큼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긴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율이 곱해진 만큼 적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추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고 납부 세액이라고 해요. 이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렇게 재고 납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개인 사업자 이렇게 큰 규모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간이 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간이 과세자로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특히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직접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신규로 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많이 하세요. 자, 면세사업자 한번 보시죠. 면세사업자. 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그런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거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신고 납부 의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해야죠. 부가가치세법만 납세가 면제된다는 거지. 부가가치세만 면세된다는 거지.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면세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 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느냐? 거기 이제 의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거다. 응? 이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내가 이거 역진세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역진성은 내가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정액세잖아요. 10%. 비례세, 정액세죠. 비례세죠. 비례세.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부가가치세에 부담하는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부분 자체는 똑같아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니까. 부담은 똑같은데 이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운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싸리 그냥 면세를 해주자. 면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보단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가치세만큼의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크잖아. 근데 면세를 해주면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세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없고 대신 계산서라는 걸 발행해요. 계산서. 그러니까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야?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계산서예요. 근데 이 계산서 가지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런 이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고 계산서만 발행하니까 이런 계산서 가지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사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세금계산서가 뭔 필요가 있어? 일반 소비자가 무슨 매입세 공제 받을 일이 있겠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별반 상관없죠. 물론 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뭐 어떤 비용 증빙이나 뭐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인 경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면세 사업자가 어떤 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해당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못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자, 면세 대상 한번 보죠.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은 면세 대상이에요. 거기 보면 뭐 미가공 식료품,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인산물, 단순 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도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데 여기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별표 2개 된 부분 한번 보세요. 별표 2개 쳐진 부분 한번 보시면 여객 운송 용역 중에 지하철 버스는 면세예요.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는 면세인데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항공기, 렌트카는 과세 대상이에요. 이건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거, 이거는 면세예요. 주택 임대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공급,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그러면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죠. 이런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별표 3개 쳐진 부분 한번 보시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상가의 공급 또는 상가의 임대는 다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85제곱미터 보통 이제 한 34평, 33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하인 경우 그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그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33평, 34평을 초과하는 한 뭐 40 몇 평짜리 이런 거 구입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주택임대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이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그거 잘 이제 구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민 후생 관련 재화 용역, 의료 보건 용역 이건 면세죠. 여러분들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거 있잖아요. 의료 보건 용역 이건 면세예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 별표 쳐 있는 거 보시면 미용 목적의 의료 보건 용역, 응? 그 어떤 성형 수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건 과세 대상이에요. 이건 과세 대상이야.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죠. 이건 과세 대상이야, 과세 대상. 근데 일반적인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 예를 들어 도서, 신문, 잡지, 뉴스, 그 다음에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입장 뭐 이런 데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건 면세다. 그 다음에 학원 등의 교육 영역, 여러분들 뭐 지금도 학원 다니면서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다녔잖아요. 이런 건 면세다 이거야, 면세다. 그런데 무도학원 춤추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건 제외다 이거예요. 자동차 운전학원, 이건 과세 대상이다. 미용 목적의 의료 보건 용역은 아까 이제 요건 과세 대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의사 용역, 가축병원. 수의사 용역도 요것도 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수의사 용역 중에 가축, 수산동물, 물고기,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일반 애완견은 아니에요.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수의사 용역은 이건 면세예요. 면세.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는 과세예요. 의약품 판매는 과세. 의약품 판매는 과세인데 처방전에 따라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 주죠. 의사 병원에 가면 처방전 주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주잖아. 이건 면세야. 이건 면세. 근데 일반 의료품 판매는 이건 과세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인 재화 용역. 이 부가가치세의 구성 요소인 재화 용역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제품 가격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지금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합산이 되는데, 만약에 그 부가가치 그 개별 요소들, 토지,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구성 요소인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고 있어요. 면세로. 그래서 그게 이제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도 면세. 금융, 보험 용역도 면세다. 근데 주의할 게 토지의 임대는 과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그 46쪽 한번 보시죠. 46쪽에 맨 위에 조그마한 글씨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적 용역, 예를 들어서 뭐 저술, 서화, 음악, 무용, 건축 감독, 바둑 교수, 바둑을 가르쳐 준다 이거야. 응? 뭐 직업 운동가, 프로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 뭐 접대부 댄서, 보험 모집의 용역, 뭐 이런 경우 다 면세다 이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 용역은 이건 과세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까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업무인 금융보험 업무가 아니고 뭐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을 또 판매하는 수가 있어요. 은행 같은 데서. 그 다음에 기업 합병 추진을 한다든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이건 과세 대상이에요. 이건 금융보험 용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록 금융보험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래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또 면세가 되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면세다. 응? 그럼 면세 대상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신고 의무나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나 납세 의무는 없는 반면에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의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 내역을 사업장의 기본 사항과 함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요. 사업장 현황 신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안 하나요?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만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니까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가산세 부과돼요. 자, 신고 대상 사업자 한번 보면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 중에 보험 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여기 보면 뭐 야구르트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의 소매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뭐 사업장 현황 신고 요구하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출 서류 보면 뭐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이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랬잖아요. 계산서 합격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세금 계산서 있으면 이 세금 계산서 합격표 뭐 이런 거 이제 제출을 하고요.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런 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수의업, 약국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 아까 면세사업자라고 했죠. 의료보건용역 면세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료, 수의업, 약국, 약사들, 약을 조제하고 이런 분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 등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돼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데 한번 보죠.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건 이제 복식부기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그 금액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어디 갔어? 뭐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보면 이제 숙박 음식점업이 제일 많잖아. 여러분들 그 보면 학생들 개업했다고 교수님 어제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주로 이제 커피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수익금액이 재화용역이 거래대가가 아니라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같은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뭐냐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야. 그런데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아까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했잖아요. 그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요새 변호사들 정말 힘든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간이 과세자도 못 되고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고
그런가? 예전에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 잘 벌었는데 요즘에는 변호사들 정말 어렵거든요. 뭐 간이가세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농담이었어요. 다음에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간산세라고 나왔네. 이거 잘못 오타가 났네요.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 한번 보죠. 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을 한 경우,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까 기장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장을 했어.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어떻게 세액공제를 해줘야지. 너 참 기특하다. 이게 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잖아. 얘는 당연히 기장을 해야 돼. 기장 의무가 있어.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했다고 기장세액공제 안 해줘요. 무기장했어.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어.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가산세 물어야지. 너 왜 기장 의무 있는 놈이 왜 기장 안 했니? 그럼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을 안 했어. 소규모 사업자는 기장 안 했다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는 부과돼요. 기장 의무는 없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한번 보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인 경우예요. 부가가치 세율이 0이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는데 세율이 0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죠. 아까 면세사업자는 뭐예요?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야. 근데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세율이 0%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세율은 주로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죠.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뭐라서 해요? 수입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수입한 나라, 수입해서 그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이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표를 내가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영세율은 취지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고,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지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적용 대상 보면 영세율은 수출 재화 등에 적용되고,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적용된다. 그리고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 환급을 하죠. 여기 지금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 매출세액이 빵이잖아. 왜냐면 부가가치세율이 영세율, 0이니까. 매출세액이 빵이니까 매입세액 환급을 받게 되겠죠. 그죠? 영세율은. 근데 면세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무슨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면세는. 그래서 한번 거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영세율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한남물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한남물산이 가방 공장으로부터 가방을 매입한 다음에 미국에 가방을 수출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한남물산이 가방 공장으로 가방을 3만 원에 매입을 했으면 부가치세 3천 원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3만 3천 원이란 말이야. 가방을 3만 원을 수출했어요. 여기 부가치세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부가치세 매출세액이 지금 빵이죠. 부가치세 매출세액이 빵. 근데 여기 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예요? 매입세액은 3천 원이죠. 그러니까 3천 원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천 원 환급을 받게 된다. 근데 좀 내가 좀 이거 좀 잘못 적었어. 그지? 어떻게 3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어? 응? 요건 내가 어떻게 숫자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아. 2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판다든지 3만 원에 샀으면 4만 원에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내가 좀 그림을 잘못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 같아요. 48쪽 면세사업자 한번 보세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병원에서 이제 의료기 제조회사로부터 의료기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부가치세 부담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상. 이건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의료기 제조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한남병원이 이제 3만 3천 원에 부가치세 포함해서 3만 3천 원에 이제 의료기를 구입한 다음에 이제 환자를 상대로 의료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한남병원에서는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어요. 근데 이건 환급을 못 받아. 환급 못 받아.
왜? 이거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매입세 부담한 거 어떡하냐? 아, 환자한테 받는 치료비로 전가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포함된 금액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연쇄사업자가 손해보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이것도 좀 금액이 좀 이상하게 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